자, 시은이부터 체크합시다. 데이 1에서 질문. 만약에 다 못했으면 한 대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 또 5번 또 데이 2에서는 아니다 데이 1부터 하자. 예린이 1호 제외하고 7번 끝. 예은이 개떼끼야. 아 나도 모르게 욕이 나. 야 전부 다잖아 그러면. 4번 빼고잖아. 혜민이 대이용 혹시 풀었어요? 혹시 당신이 4번이신가요? 8번이요. 오케이. 그럼 뒤에 계신 분은요? 4번 빼고 다 나왔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하나라도 안 하는 게 어디냐. 자, 일단 쌤이 그래도 막히면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쌤이 풀어오진 않았고요. 그래도 문제 어떻게 풀지 대충 설계는 다 하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네, 요 수업은 실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쌤이 또 혹시나 문제 읽다가 또 이상한 짓 할까봐 그래도 문제는 다 읽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집합 1번부터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동시에 뽑은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했지. 자, 이제 실전이니까 멘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좀 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두 수의 합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확률 변수로 잡기 위해서 표를 그리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그려주실 겁니다. 어떤 표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표. 근데 x가 가능한 게 마일, 0, 1, 2, 마일, 0, 1, 2.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그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해 불어. 다 더해요. 다 더해.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체크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가 나왔지 지금. 이제 x 할 거. 범위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잖아 결국. 그치? 왜?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다며. 동시에 아, 동시에 뽑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오, 너네들 많이 고민했구나. 동시에 뽑는다라는 말 때문에 마이 이렇게 뽑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긴 삭제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나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왜냐면 동시에 뽑는 거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체크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뽑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나 결국 동시에 뽑은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지워지는 거냐면 여기까지 다 지워지는 거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왼편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겠죠. 오른편이죠. 뭐 이렇게 말? 개같네요 오늘따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y를 이제 새롭게 또 제시를 했는데 그 y는 확률 변수가 몇이래? 절대값 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절대값만 때리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개인지 세야죠. 지금 위에서 4개부터 시작해서 4개, 3개, 2개, 1개지? 그렇기 때문에 총 10개죠. 그 확률 변수로 가능한 거는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3이라고 얘기해야 돼. 왜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확통을 통계에서 처음 배울 때 하는 짓이 뭐야? 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뭐 이항분포도 아니고 정규분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표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y 해주면 0, 1,
2, 3이고 토탈 10개니까 0일 때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10분의 2. 1일 때는 10분의 2. 2일 때는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10분의 4죠. 절대값이니까. 2일 때는 10분의 2. 3일 때도 10분의 2. 그럼 여기서 이제 더해서 1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나온 거 확인됐네요. 그럼 이제 근데 얘네들 보니까 다 몇을 약분 가능하네. 그럼 5분의 1로 두고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를 통일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럼 이제 평균 구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 구하면 자, 5분의 깔고 곱곱곱 해주시면 2 더하기 2 더하기 3 되겠죠. 그럼 5분의 7 되겠지. 그래서 2번이네요. 우리 CNC가 뭐를 지금 못했을까? 응? 우리 CNC가 너 표 그리는 거 하도 안 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죠? 이렇게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이항분포 정규분포 아닐 때는 표 그리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 3개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5장이 있고, 지금 요거 너네 다 섞여있는 거야, 확통은. 그 뭐 수능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데이가. 근데 확통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섞여있는 거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섞여있습니다, 이게, 데이마다. 자, 그럼 보면,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세 학생 A, B, C가 카드를 갖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누어 주겠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앞에 것도 많이 기억이 안 나고 또 실전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니까 자, 요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5장의 카드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세 학생 A, B, C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 그럼 예린이가 잘 얘기했으니까 예은아 5장을 세 학생한테 주면은 당연히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가질 수밖에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이니까 일단 뭐죠? 왜 너가 대답합니까? 예은이한테 물어봤는데 예은이가 대답 못할 거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예은아 대답할 수 있었지? 그렇죠. 서로 다르다. 소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복이 허락이 되지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 자꾸 고개 펼치지 마시고요. 고개 펼치지 마시라고요. 거기다 지우개다 샤프 거기 왜 낍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중복순열이란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숫자 3이 적힌 카드를 가진 학생은 4가 적힌 걸 갖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3을 가졌으면 4는 절대 안 갖겠다는 소리고, 그리고 4를 적힌 카드를 가진 학생은 5가 적힌 카드를 절대 갖지 않겠다라고 했지. 자, 그럼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했거든.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자, 너네가 확통할 때는 한번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A, B, C 세 학생이 있어요. 그럼 1, 2, 3, 4, 5라고 적힌 카드를 이제 세 학생한테 줄 거잖아. 근데 이제 너네가 만약에 바로 감이 안 왔지. 그러니까 뭐 수원 수투는 내가 뭐 맨날 설계해라, 뭐 문제 보고 뭘 해야 될지 이제 문장 끊어서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확통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너네가 보고 바로 이해했으면 바로 식 만들면 되거든? 근데 아마 대부분의 확통 문제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기가 힘들 거야, 문제를 풀 때. 엄청 익숙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특수하게 너네가 직접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이 뭐냐? 3이 적힌 거랑 4가 적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3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받았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카드가 뭐인 거야? 4인 거겠지. 그러면은 4를 못 가져. 그럼 4를 B가 가졌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절대로 몇을 못 가져? 5를 못 가져.
자, 그러면 얘는 다시 4를 못 갖고 얘는 5를 못 갖기 때문에 남은 숫자가 1, 2, 5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3명이 아무나 가져도 상관 없는 거죠, 현재. 근데 어떤 조건까지 있었지? 무조건 다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C가 셋 중 하나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럼 1을 가져갔다 치면 2호가 남으니까 2호는 누가 갖든 상관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틀 잡혔나요? 5를 B가 가지면 안 되네. 그쵸. 5를 B가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아,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확통은 이런 식으로. 태클 항상 걸어주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구나, 참.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태클을 걸어줘야 됩니다. 확통은 항상 참여 수업이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3, 4를 한 사람이 가질 수는 없겠죠. 3, 4는 뭐예요? 셋 중? 두 사람이 무조건 각각 하나씩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거야. 3, 4를 먼저 줄 거야. 그럼 세 사람 중 두 사람한테 3, 4를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그걸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P 2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3을 줄 수 있는 경우는 3명 중 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리고 4를 줄 수 있는 경우도 남은 두 사람 중 한 명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3, 4를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 이렇게 특수하게 잡아놨잖아, 우리가. 그럼 C가 뭐예요? 남은 숫자를 가져가야 되지. 그치? 남은 숫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C가 이제 1을 가져갔어. 그럼 남은 숫자가 2랑 5잖아. 그럼 2는 누가 갖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근데 5는 저 특수한 상황에선 반드시 5는 누가 가져야 돼? A나 C가 가져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C가 5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C가 5를 갖는다면 남은 게 1, 2죠. 그럼 그 1, 2는 누가 갖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설명 됐나?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케이스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C가 5를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그때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C가 5를 가졌다라고 치자고. 그럼 C가 5를 가졌다고 칩시다. 자, 그럼 남은 숫자가 1입니다. 그럼 1, 2는 누가 갖든 상관 없는 거죠. 그치? 그러면 1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가능하겠죠.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54라고 일단 둘 수가 있겠지. 여기서 뭔가 너네가 살짝 애매한 게 있지 않아? 여기서 뭔가 애매한 게 하나 있지 않아? 1을 주고 2를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요? 1을 지금 현재 뭐 한 거예요? 1을 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줬어, 1을. 그리고 2를 또 한 사람한테 줬죠. 2를 주고 1을 주는 거랑 1을 주고 2를 주는 거랑 순서를 바꿔서 한번 줘보세요. 뭔가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다시 지금 우리가 처음에 3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한 건 뭐야? 1을 주고 2를 준 거지, 현재. 그치? 근데 이제 한번 바꿔서 줘, 한번. 2를 먼저 주고 1을 그 다음 줘봐. 그리고 그 둘을 케이스 비교해봐. 겹치는 게 있지 않아? 어떤 게 겹쳐?
지금 지금 뭐가 겹치는 거냐면 1을 얘한테 줬어. 그럼 이제 2를 줘야 되잖아. 얘한테 줬다 치자고. 이거랑 2를 얘한테 줘. 그 다음에 1을 얘한테 준 거랑 어때? 겹치지? 그치? 여기까지 쌤마 이해되니? 그럼 이게 지금 이런 경우의 수가 자, 세졌을까 안 세졌을까? 분명히 너네 확통 실력 늘고 케이스를 자세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분명히 얻어 걸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나온 김에 연습해보자는 거거든. 이거 그러면 이거 실제로 겹치는 걸까 아니면 안 겹치는 걸까? (3 곱하기 3에는) 이 경우의 수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3 곱하기 3이라는 저 9가지 경우의 수 안에는. 응? 뭐라고? 들어있어요? 확실해요? 두 개로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걸 2개로 지금 세진 거가 들어있냐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1개로만 세져 있냐는 거야. 요게 애매할 때 있죠. 이럴 때 함수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지금 뭐예요, 우리? 1, 2라는 걸 A, B, C라는 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지금. 그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지? 세 군데야. 여기 줬다 쳐. 2가 갈 수 있는 곳은? 마찬가지로 세 군데지. 그럼 애초에 연산 자체가 똑같이 뭐예요? 3 곱하기 3이거든요. 안 세져 있어요. 근데 너네 이거 확통 풀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거 하나씩 걸려 계속 너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파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너네가 그러면 그게 의심이 되는데 지금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함수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세져 있지? 세져 있지?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세워져 있니? 아이씨 아니야. 세져 있니? 아 이거 이상한데? 세져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산이 됐다는 거야 일단은. 그럼 세져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세져 있는 거?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생각하는 거지. 야, 뭐 어떡하냐. 상황에 맞게 생각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그거야. 분할할 때. 분할할 때, 우리 그 분할할 때 있잖아. 6개를, 그러니까 A, B, C, D, E, F 같은 거 할 때 3개 그룹으로 나눈다 치면은 연산이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 6C 안에는 A, B, C, D, 이렇게 A, B가 들어간 게 여기 세져 있겠지. 당연하게도 6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거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3개로 지금 그룹을 나눴을 때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 그치? 근데 6C라는 논리가 뭐야? 6개 중에서 그냥 2개 고르는 거잖아. 그럼 내가 C, D를 골랐을 수도 있겠지? 그럼 A, B를 여기다 둘 수도 있었겠고 E, F도 여기다 둘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나는 그룹만 나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위의 경우에서랑 아래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잖아.
근데 지금 이걸 셌지. 그치? 이게 1, 2 세고 2, 1 세는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생각하면 돼. 답변됐을까?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졌고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게 분명히 헷갈리는 때가 옵니다. 진짜 학통이 별의 별거에서 다 헷갈려요. 근데 그걸 혼자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도구가 함수의 동그라미입니다. 알지? 듣는 게 많은 게. 두 번째로 간다잉. 그치,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야. 확통을 이제 다 막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해봤었어요, 옛날에. 그걸 다 하나 일일이 뚫었다고, 실력으로. 물론 오래 걸렸어. 근데 그걸 내가 너네들한테 다 전수해주고 있는 거잖아. 알지? 자, 그럼 이제 C가 5가 없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일단은 3P2라는 3P2라는 3하고 4를 먼저 주는 경우의 수는 세야겠지? 그치? 그럼 이제 곱하기. 그럼 1, 2, 5가 남아있었고, 그럼 1, 2 중에서 하나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C가? 그럼 2 곱하기로 들어가겠지? 그럼 1이 들어갔다 치자? 그럼 2, 5가 남았지? 그럼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두 군데지? 그치? C가 5가 그렇지, C가 없다 했지? 그렇지, 참여수 아주 좋아. 얘는 그냥 죽을래? 너 가지고 C는 C. 그럼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겠지, 5가. 그럼 1이겠고, 굳이 연산하면? 난 쟤 안 볼 거야. 나 예린이 볼 거야. 자,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세 군데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5, 3, 3, 5 이런 거 세지는 거 없다고 했지? 자, 그럼 연산하면 몇이 되니? 36이 되겠지? 그럼 케이스 하나 졌지? 그럼 더하면 되겠지? 근데 답이 없지? 밑에도 겹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겹친다고? C에 1, 2 C에 1, 2 넣은 거랑 2, 1 넣는 게 겹치는 건가? 그것도 위에 수랑 똑같이. 그거 한번,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겠지. 일단 답이 안 나왔죠? 그럼 답이 안 나왔으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예린이 말이 맞네. 예린이 말이 맞네. 봐봐. 자, 여기서 3, 4, 1 했을 때 지금 요 2가 1 또는 2인 거잖아, 현재. 그치? 근데 그냥 한번 케이스로 한번 세보자고. 3, 4, 1하고 5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그럼 남은 숫자가 2였잖아. 그쵸? 그러면 2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갔다 치면은 여기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것도 특수하게 잡은 거야? 아니면 여기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특수하게 잡은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일 때도 생각해보면 2일 때도 생각해보면 남은 숫자가 1인 거 아니야. 그럼 1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는 지금 현재 방금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겹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세주면 안 되겠지, 두 번을. 여기까지 쌤말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거를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되는지만 정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겠죠. 납득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다시 이거 똑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3, 4 이렇게 두고요. 이게 3P니까요. 그지? 1, 2가 여기 있을 때랑
그러니까 1, 2가 C에 같이 있을 때랑 C에 같이 안 있을 때로 나눌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그럼 같이 있었다고 치자. 같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남은 숫자가 5는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겠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너네도 계속 생각해야 돼. 지금 예린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 시은이 아무 말도 없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너 졸리지? 이거 하고 갔다 와. 조시 아까 갔다 오지. 잠깐 도와주겠어. 자 이렇게 있어 이번에. 그럼 이제는 뭐냐면 1, 2가 같이 있지 않을 때야. 그럼 여기 1 또는 2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 1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가 되는 거지? 2군데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1이 아니라 2였어도 몇 가지겠어? 2개니까 총 4가지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합쳐서 몇 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5가지가 되겠지. 아까 우리 6가지였죠. 그 하나가 빠졌어야 되는 거지. 그럼 사실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1, 2 같이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한 번 중복된 거니까 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가 되는 거니까 30이 되겠죠. 그럼 84가 나오겠네요. 4번. 자, 이해됐나? 자, 확통은 이런 식으로 쌤하고 계속 수업을 하면서 너네들이 그냥 들으면 안 돼. 수원수투랑 다르게. 수원수투는 아무래도 쌤이 그냥 얘기하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는 형식이 좀 많거든. 근데 확통은 그러면 안 되고 너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못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았죠? 갔다 오세요, 너. 미안한데 다시 시간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확통을 할 때는 너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부 싹 다 물어보고 싹 다 너네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능하다면 메모 같은 거라도 해놔야 돼. 이게 왜냐면 쌤이 사실 어릴 때 있죠. 어릴 때 내가 너네 때 확통을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확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 애매하다는 게 너무 싫고 뭘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로 확통의 시간을 정말 할애 많이 했어. 현역 때. 그래서 그때 근데 한 게 뭐였냐면 진짜 나는 슬프게도 혼자서 했기 때문에 진짜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이거 왜 안 될까 이거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이렇게 뭐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닐 수 있지 이거를 진짜 혼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능률이 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쌓인 게 많았겠죠. 근데 그런 게 뚫리고 하니까 이제 확통이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여기 수업에서는 해설만 듣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 확통은 더더군다나. 본인의 생각, 이제 내 생각에 확통을 너무 맞추면 안 되고요. 본인 생각을 이제 스스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확통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그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 뭐가 되고 왜 이게 안 되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확통은 정말 사람마다 풀이가 달라요. 그래서 꼭 태클 많이 걸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거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확통은 알잖아. 내가 뭐 쌍욕을 하지 않잖아. 물어보세요. 항상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열과 2열에 정사각형 모양의 칸이 4개씩 8개가 놓여 있고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바둑돌을 이 정사각형 모양의 8칸 중 서로 다른 2개를 임의로 동시에 넣겠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바둑돌을 여기다 2개 있대. 각각 하나씩. 자, 그때 바둑돌이 놓여진 2칸이 서로 이웃하지 말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린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생각할 거는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빼겠지.
여기서는 사이사이 낀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조금 그렇긴 하죠. 그게 더 복잡해집니다. 얘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일렬로 세운 게 아니니까. 그럼 이웃할 때는 언제예요? 이거 단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요렇게가 이웃한 거고 이렇게가 이웃한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이즈를 잡을 수 있어요. 너네 옛날에 이런 문제 했었거든요. 이렇게 마차가 있고요. 이렇게 마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말이 있고요. 여기 말이 있고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좌석이 나눠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A, B, C, D를 포함한 뭐 7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니 4명이 앉을 건데, 뭐 A, B는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게 있었어.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갔었냐면 이렇게 사이즈를 잡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문제 많이 풀면 풀수록 이 사이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건데 확통해서 고난이도 할 때 있죠. 뭐 예를 들어 29번, 30번 같은 문제 풀 때 있지. 28번부터 해서 너네가 뭔가를, 그러니까 특히 뭐 중복조합이나 좀 뭔가 여처럼 일반적인 이웃한 게 아니라 좀 특수한 모양 상태에서 이웃하는 문제들 할 때 있지. 이럴 때 가장 너네가 생각하기 쉬운 아이디어가 사이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너네들한테. 그래서 사이즈를 잡게 되면 세면 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사이즈가 총 있잖아. 그치? 그럼 10개 사이즈가 있을 건데, 아참, 분모를 안 잡았네? 확률이잖아. 이건 해야지. 이건 못 참지. 빼잘라야지. 그럼 주혁아 분모 몇이야? 80. 뭐? 뭐? 씹어? 뭐? 뭐요? 뭐? 씨? 뭐? 씨? 아직도 안 나오네? 야, 이 새끼야!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랑 같아 달라. 여기다가 파란 거, 흰 거 둔 거랑 이 새끼야, 여기 파랗고 흰 거 둔 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럼 이 새끼야 뭐겠어? 2? 2가 뭐야 또 갑자기? 이거야? 이거 2.7이야. 개새끼야, 순열. 욕 안 한다 했는데 욕을 하겠네. 순열이죠. 8P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 세야죠. 우리 이웃할 때 세고 있습니다. 사이즈 몇 개 나왔어요? 10개 나왔고요. 그 중 하나로 치자고, 여기를. 오케이? 자, 그럼 뭐예요? 바둑돌 2개를 줬다 두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곱하기 2팩 해야겠죠? 그치? 끝났잖아, 그러면. 지금 바둑돌 2개 두는 거지 다른 거 두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8P 8 곱하기 7분의 10 곱하기 2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약분하면 5 나오고 여기서 2 나오니까 14분의 5 나오잖아요. 아싸, 신난다. 우린 이미 조합에서 아니야, 이 새끼. 5번이죠. 1에서 빼야죠. 그래서 6건 풀 땐 어떻게 하라 했어?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할 거면. 아무도 안 했겠지. 네, 됐습니까? P다, C 아니다, 순서 있다. 야, 그래, 뿌듯하다. 연립방정식 잘 세웠니? 아니면은 그냥 했니? 연립방정 세웠어? 잘했어. 데이 2에도 있더만, 이게. 데이 3에도 있더만, 연립방정식 세우는 문제가. 자, 5번 갑시다.
자, 1이 적힌 카드 2장이 있고요. 2, 3이 적힌 카드가 4장씩 총 10장 있대요. 야, 이거 역대 어려운 문제예요. 와, 말 진짜 못해요, 이거 문제가. 이 문제 풀어봤어요? 이 문제 풀어봤나요? 이거 나 조건 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난 5번 읽어도 못 이해하겠던데? 말 존나 못한 거예요. 이거 무슨 개 같은 말이야, 이게. 야, 이거 너네 막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병신입니다. 아니 진짜 말을 이따위로 한다니까. 말을 이따위로 하는 문제 없어요? 이상해. 1이 적힌 카드가 중앙에 위치한 연속된 3카드 이게 뭔 말이야. 너네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게. 문제 볼게요. 아니 이 문제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갑자기. 왜냐면 내가 이거 아까 문제만 보고 왔다 했잖아요. 문제만 보고 오는데 내가 이거 10분 동안 이해하려고 나도 것만 보고 있었다니까. 자, 아무튼 본나잉. 자, 1이 적힌 거 2개, 2, 3, 4개씩 총 10장이 있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0장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카드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면 되겠지. 구별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보자. 가조건. 1이 적힌 카드는 양 끝에 나열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있다는 거고 양 끝에는 무조건 몇이 있다는 겁니까? 2, 3. 그럼 케이스로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2, 2, 2, 3, 3,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에이 곱하기 2 때리면 되잖아 이제. 아 맞다 이거 파 안 내기로 했지.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그래 나옹님 추가 설명해 줄게. 2랑 3이 카드 개수가 어때? 같잖아. 그럼 2, 3 쓰나 3이 쓰나 남는 카드가 똑같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 처리해도 괜찮은 거야. 상황 자체가 똑같아서.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이 이제 이게 뭐냐면, 봐봐. 근데 별 뭐 끊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1이 적힌 카드가 중앙에 위치한 연속된 3카드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은 항상 5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안 맞아 국어적으로. 국어가 안 맞아 이거. 주어가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이 적힌 카드가 중앙에 위치한 거야 현재. 그러면서 연속된 3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합이 5란 거야. 그러니까 1이 가운데 있고 연속된 3카드가 있는 거야. 이 합이 항상 5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야 그래도 아무리 수학 선생님들이 그 수능 시험 내도 이제 국어 문법은 다 맞춘단 말이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알겠지? 자, 아무튼 그러면 일단 조건은 이거예요. 양 끝에 1이 아니어야 되고요. 요 안에 8개에 대해서 1은 지금 몇 장이 있죠? 2장이 있어요. 지금 1이 메인 테마잖아요. 지금 나 조건에서 때문에. 그러면 1이 배열될 때 있잖아. 1이 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유 태블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왜냐면 그럼 이제 특수하게 생각해 보는 거야. 어차피 지금 나 조건은 1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가운데에 1이 위치한 경우래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1이 있었어. 그럼 여기에 반드시 어떤 수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 그럼 1이 이웃할 수도 있는 거네? 근데 1이 이웃할 거면 뭐야? 반드시 나머지 한쪽에는 3이 있어야겠지. 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1이 중앙에 위치한 거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3개지.
근데 얘도 몇이냐? 1이니까 중앙에 배치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도 몇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1이 됐을 때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인 거죠. 이렇게가 한 묶음일 때인 거지. 이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럼 1이 떨어져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인 거잖아. 그럼 양 사이 그 이제 1이 없는 거예요, 여기.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지. 그럼 요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1이 지금 몇 개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 어떤 것도 있어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 나왔으면은 2를 몇 개 쓴 거야, 총? 4개를 쓴 거거든? 근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이러면 2를 몇 개 쓴 거야? 3개를 쓴 거지. 오. 뭐예요? 케이스를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케이스는 뭘까요? 몇 가지일까? 3가지야.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이런, 맞구나. 이렇게 한 덩어리 있을 때야. 자, 여기까지만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뭐 이제 할 건 정해졌죠? 세야죠. 첫 번째 케이스부터 셉시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살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쌤이 말한 거랑 다른 아이디어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렇게 4개가 하나잖아.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하는 거야, 먼저. 그럼 이렇게 한 군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한 군데 들어갈 수 있겠지. 2군데 가능하지. 3군데 가능하지. 4군데 가능하지. 색깔이 없다. 5군데 이렇게 가능하지. 그치? 자, 사이즈 잡은 거였어요. 근데 끝까지는 안 돼요. 와, 끝도 된다는 게 문제네. 3113이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놀랬다가 잘 얘기하냐? 그러면은 딱 세면 번뜩 떠올랐어. 이렇게 셀 필요가 없네. 그럼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얘랑 남은 거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도 다 조건 만족시켜야 해요? 시키죠.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이제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이거 답이 그렇게 커? 7팩. 그리고 분모는 4팩, 2팩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4팩하고 7팩하고 나누면 7, 6, 5 남아요. 그럼 2 나누면 여기 3입니다. 그럼 105개가 나옵니다. 오, 답이 굉장히 근접해졌습니다. 105가지가 나왔어. 야,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배열해도 가족권을 만족시켜 안 시켜? 아, 그냥 시키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이죠. 분모 어떻게 세팅돼야 될까요? 4팩만 나누면 될까요? 얘네도 똑같죠. 그래서 4팩, 2팩이면 되겠죠. 그럼 4팩, 6팩 나누면 6, 5 남고요. 2팩 나누면 15 됩니다. 120이죠. 자, 그럼 마지막 얘죠. 얘도 가족권 무조건 만족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죠.
그래서 3, 3, 3, 3, 2 이거 배열하면 되겠지. 그럼 총 6개고 이때는 4팩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3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120, 150 4번이 되겠네요. 혜미 오랜만에 합쳤는데 괜찮아요? 수원 수트랑 다르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혹시 더 궁금한 거라는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는 안 돼요 라는지 있어요? 본인이 끙끙 앓다 안 됐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113? 네. 근데 결국 여기 들어갈 건 3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해됐어요? 113이든 311이든 결국 나머지 한쪽엔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 둘이 같은 케이스가 돼버려 무조건. 차이점이 됐습니다. 왜 근데 주혁이 질문이 없어요? 네?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 야 이거 질문한 사람 바보래? 네? 학점 족밥이래 질문한 사람. 아니 어려웠어요. 농담이죠. 왜 서준? 네? 아니요. 집중하고 있지? 네? 이해하고 있지? 네? 6번 갑니다. 자,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4,t제곱을 따른다 했어요. x 등장하고 y 등장하고 있죠? 자, 전형적으로 지금 x랑 y가 같이 들어간 식이에요. 자, 이럴 때 표준화 시켜서 바라보라고 했었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표준화 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 더 읽기도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표준화 해주면 평균 빼고 나누니까 t분의 t 빼기 4.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해주면 이번엔 t, 2제곱이네. 그럼 얘는 1이네 그냥.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현재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무조건 그림 그려, 이게 헷갈리면. 자, 얘는 이부근을 뜻하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현재. 그럼 커야 되니까 언제 같은지를 생각하면 돼. 언제 같아? 마이너스 1일 때 같지. 그럼 이거보다 커지면 이제 얘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t분의 t 빼기 4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t 빼기 4가 t가 양수죠 지금. 자, 이렇게 봐봐. 자연스럽게 쌤이 확인하잖아요. 이게 프로입니다. 너넨 프로가 돼야죠. t 곱할 때 내 마음대로 했으나 이러면서. 너넨 속으로 그러겠죠. 중심 저걸 아직도 안 해봤니? 임지혁 존나 웃고 있네. 자, 그럼 t가 2 이상인 거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 새끼랑 빼래요 이제. 그거의 최대값을 찾으래. 그럼 저게 아마 역할을 하겠지 당연히. 그럼 일단 당연히 x, y니까 또 귀찮지만 표준화를 해야겠지. 표준화 해주면 4 빼고 t 나누면 되는 거니까 t 빼기 3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t 빼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 이하가 되겠지? 자, 그럼 그래프. 자, 그래프 그려주고 0 마이너스 0.5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요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건 상수야 함수야? 아니 상수야 변수야? 얘는 상수인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최대값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가 최대가 돼야겠지. 그럼 t 빼기 3이 이상이니까 t 빼기 3이 오른편에 있을수록 좋아? 왼편에 있을수록 좋아? 왼편에 있을수록 좋은 거지. 그럼 t 빼기 3은 클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럼 이 친구의 최소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려면 t가 최소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t의 최소가 몇이었던 거야? 2였던 거지.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확인됐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거 확통은 어려워도 이 정도야. 그러면은 이게 0.3413에다가 0.5 더하는 거니까 0.8413 쓰면 1 하면 되겠고, 그리고 빼기 파란색은 0.191로 하면 되겠죠. 야매 쓰자. 3 빼기 5 하면 일단 0.5 응? 0. 마이너스 0.5가 작은 거니까. 그렇지. 0.5씩 빼야지.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아 굉장히 집중력 하랍니다. 네, 0.5씩 빼야죠. 0.5씩 빼면 0.3085. 어찌됐든 3에서 5 빼면 몇이니? 제발. 8번까지 하고 좀 텐션 좀 낮추고 올게요. 자, 7번 가면요. 그러니까 주머니 A에는 숫자 1이 적힌 두 개의 숫자. 아, 그냥 이거 소개한 거니까 그만 읽을래. 아이, 목 아파. 읽어사잉. 자, 근데 A에서는 몇 개 꺼내? 이거 잘 체크해야 돼. B에서는 한 개래. 그때 적힌 수를 A, B, C라고 하재. 뭐 A에서 두 개 꺼냈다고 A, B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크기 순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때 잘라 보면은 C 빼기 A가 1일 때니까 전체 집합 축소됐죠. C 빼기 A가 1일 때를 가정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조건 방률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랬을 때 B가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이거 조건 방률 문제입니다. 그럼 C 빼기 A가 일단 1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뽑을 수 있는 숫자는 결국 1, 2, 3밖에 없죠. 그럼 C 빼기 A가 1이려면은 그냥 큰 틀로 케이스 잡아버립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예, 2, 1, 3, 2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치?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풉시다. 그럼 A, B, C 깔고 그 다음에 2, 1 딱 깔았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겠죠. 그쵸? 1 아니면 2죠. 그럼 이제 1일 때 한번 세보자고요. 오케이? 이거 조건방률이야. 2일 때 바로 하면 안 돼. 그러고 답 내버리면 안 돼요. 조건방률입니다. 현재 지금. 자, 그럼 1이야. 그럼 1이 결국 두 개 뽑히고 2가 하나 뽑혀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이 두 개 뽑히는 것도 케이스가 나눠지죠. 여기서 두 개 뽑고 여기서 2 하나 뽑을 수 있고 여기서 1 하나, 2 하나, 1 하나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그걸 세면 되는 거겠지, 케이스를 이제. 그럼 뭐예요? 여기서 1, 2개, 2 하나예요. 경우의 수 몇 개밖에 없어요. 알았어, 이렇게 할게. 한 가지밖에 없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뽑는 거야지.
아 맞죠? 이렇게 뽑는 거. 그럼 뭐예요? 1 두 개 중에서 하나 하고 2 두 개 중에서 하나 해야 되지. 자 우리 확률할 때 다 같게 보랬어 다르게 보랬어? 다르게 보라. 누구야 방금? 확률할 땐 다 다르게 세라고 했죠? 다르게 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4가지겠지. 그치? 방금 좀 뭔가 무서웠는데. 얘들아 확률을 살 때 경우의 수는 다 다르게 세야 돼요. 그 유일하게 되는 것 같은 것이 있는 순열밖에 없다 했습니다. 아 2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자. 자, 2.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아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이거 되지? 그치? 왜 나 아니야? 뭐 잘못했어? 너네 표정 왜 그래? 맞아요. 왜 그런 표정으로 맞아요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도 4가지 이거 1가지지 결국. 이 2개 뽑는 건 이렇게 뽑는 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5가지. 그럼 토탈 몇 가지네요? 10가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A, B, C가 있을 때요. 이제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 아니면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2일 때 해보자고요. 그럼 2, 2, 3 나오려면요 2, 2, 3 이거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3이 없어요 여기. 그럼 2, 2, 3 이거 몇 가지 나오겠어요? 그렇죠. 1가지 나오겠죠. 오 소준이 좋아요. 자 2, 3, 4는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케이스를 할 때 일단 세놓고 보는 거야. 너네 막 그 세놓고 하나씩 확인하려 하지 말고요. 일단 쭉 나열해요. 케이스 되는 걸로 그냥 일단 무지성으로. 그러고 되나 안 되나를 그때서 확인하면 돼. 항상 모든 건 단순하게 풀어야 돼. 자 그럼 토탈 몇 가지네? 네, 11가지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B가 2일 때니까 B가 2일 때는 여기 5가지랑 여기서 1가지 나왔죠? 네, 그래서 11분의 6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 하자 했으니까 17까지 나오겠지. B가 2일 때 맞지? 괜찮니?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 있나요? 질문 바꿀게요. 푼 사람 처음에 똑같이 했어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로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잘 배웠어요? 기뻐해줘도 돼? 나의 생각을 따라했다? 아, 그럼 확정 다 받는 거죠. 뭐요? 나 확정 개 잘해요. 저 새끼가 비웃어요. 저 새끼도 나한테 배우고 있으면서 저 새끼 다 비웃어요. 자, 8번 하고 싶시다. 데이트가 무섭다. 1, 2, 3, 4, 5, 6, 7, 8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합시다. 자, 시그마 나왔다고 쫄지 말고. 예린아, 이런 거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응? 벌써 까먹었어? 네 7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그렇게 뭐라 했는데? 쓰라고. 쓰라고는 반말이고. 됐지? 그러니까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뭔가 으잉? 하는 거 나오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자 썼어 여기까지.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래. 근데 이제 왼편 두 개씩이 나왔잖아. 그럼 너는 어느 거에 의식을 가져야 될까? 그치. F3의 의식을 가져야겠지. 둘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거야. 얘를 기준으로 특수하게 생각하던 케이스를 나누든 해야겠구나. 오케이? 그럼 특수하게 얘를 1이라 해보자. 어차피 뭐 최소 1이니까. 근데 이 생각 드네? 이거 6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6이면 안 되지. 이거 넘기면 0이거든? 0이 없어. x에서 x로니까. 그렇지. 그러면 4까지 되겠지. 그럼 케이스가 정말 많이 세봐야 1, 2, 3, 4 이렇게 세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한번 1일 때 생각해볼까? 그럼 바로 케이스 가버려. 왜냐면 길이 열렸어, 바로. 그러면 F1 더하기 F2가 이거 케이스 나올 때마다 이거 껴 써야 돼? 5고 F4 더하기 F5 더하기 F6이 1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셀래? 중복 접었으면 돼. 이거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F1, F2가 0 이상이야? 1 이상이니까 중복접 못 쓰는 상황이지. 그러면 2를 빼줘야겠지. 그럼 2를 빼주면 3이 되겠죠. 그럼 확인. F1과 F2는 최대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 최대를 벗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세면 되죠. 그래서 2H3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고 곱하기 들어가겠지. 그럼 얘네도 1 이상이지. 넘기면 7이 되겠지. 그러면 세면 3H7이 되겠지. 하지만 얘네도 마찬가지야. 최대가 6이지. 그치? 그러면은 어떤 숫자 이거 다 되는 거야? 맘 놓고 해도 돼? 아닌 거지. 7이라는 아이가 걸리는 거지. 그치? 쌤말 됐습니까? 그럼 셋 중 누군가가 7일 때를 빼줘야겠죠. 이 3H7 안에는 누군가가 7일 때가 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뺄 겁니다, 괄호 열고. 그럼 셋 중 7일 새끼를 골라야겠지. 자,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하나 얘기할게. 자, 지금 결국 3개 더해서 몇 되는 거 찾는 거야? 7 되는 거 찾지? 그럼 얘가 7이었으면 7 빵빵이지? 아니야. 8 빵빵이야. 뭔 소리야? 8 빵빵이 아니고 8이 8L이래.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 습관적으로 이거 0 만들려고 1을 빼잖아. 그치? 그럼 1을 뺄 때 그 아이가 뭐냐면 얘한테 1을 준 거야. 하나씩. 그래서 3개 더했을 때 7 찾았을 때 7 빵빵을 찾으면 이미 나는 1이 있는 상태에서 7 빵빵이 온 거야. 그래서 8, 1, 1이 된 거야. 쌤만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러면 셋 중 하나가 7일 때 빼야 된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3가지겠지. 그리고 하나가 7이면 나머지는 다 뭐야? 7이면 빵빵이지. 1 안 더한 상태야 지금 현재. 1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근데 결국 너네가 이렇게 세는 것보다 어떤 게 나아? 811을 그냥 배열하면 되지. 811이 안 되는 케이스잖아 현재. 6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그냥 811이라는 걸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복조합이니까 뺄 때 얘가 7일 수도 있고 얘가 7일 수도 있고 얘가 7일 수도 있는데 얘가 7이면 나머지가 빵빵이잖아. 그지? 그래서 7빵빵, 07빵, 빵빵 7 007 이렇게 되는 거지. 말 됐어요? 그럼 세안 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잘했나 볼까요? 이거 말고 더 뺄 거 없나요? 6일 때도 빼야 되는 거죠. 왜? 6이면 몇을 뽑은 거니까 7을 뽑은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7일 때 뺀 거고 이제 또 빼줘야 되는 게 6일 때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셋 중 하나가 또 6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세 가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숫자를 사이즈 잡은 거야? 6, 1, 0인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6가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곱하기 할 거예요 이제. 그 셋 중 하나가 이제 6인 걸 골랐지. 그럼 1, 0도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둘 중 하나가 1이고 둘 중 하나가 0인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2 되는 거지. 이게 중복조합할 때 쓰는 사이즈야. 숫자를 정해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게 되죠. 사이즈 잡아놓고. 고난이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이게. 숫자 골라놓고 사이즈 잡기. 아니 사이즈 잡고 숫자 배열하기.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3P2라고 해도 되는 거야. 3팩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610을 배열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더 이상 없죠? 얘는 5여도 괜찮은 거죠 이제? 쉣! 케이스 이제 하나 푼 거였어요? 자 됐네요. 몰라 이따 해 그냥. 다음 주는 40분까지는 착석해요? 40분씩 할 거예요. 아, 내가 1학년 일부러 좀 일찍 끝내고 밥 먹고 있거든요. 아까 30분에 끝나? 30분에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할게요. 야, 시연아 계산은 몇이냐? 아, 몰라? 아, 50분 줄 알고. 4. 이쯤 되면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야, 아우 진짜 이 싹퉁바가지들. 8? 108? 고맙다. 맞겠지? 응. 틀리면 너 절에 보내서 108배 시킨다. 자, F3이 2를 합시다. 아, 힘들어. 이제 알아서 풀까요? 그럴래? 야, 니가 왜 좋은 소리 하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 느낌인지 알겠죠? 아, 근데 이거 딱 30번 수준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 문제예요. 30번에서 중복조합 나왔을 때 있지. 그때 사용되는 난이도 말고 사용되는 아이디어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꼭 연습해보세요. 조용히 못하겠어요 혹시? 저 풀어. 저 오! 근데 108 얘기 안 해줬어? 네? 근데 왜 108 얘기 안 해줬어? 너도 분명히 F3을 1로 두고 2로 두고 3으로 두고 4로 놨을 텐데 1로 넣었을 때 108을 얘기 안 했어? 너 저 만원살 터널 쪽 따라와. 거기 절 하나 있더라. 네. 자, 이거 체크만 하고 쉬었다가 한 5분만 쉽시다. 자, 신! 저요? 네. 4번 4번. 얘들아, 그 많아도 상관없어. 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우리 뭐 이거 데이 3개 다 할 필요 없어요. 너넨 데이 3개가 숙제예요 대신. 네. 끝. 그냥 특강을 안 해서 제가 푼거 많이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갖고 채점 해놓으세요. 반대 후딱 안 한 사람들. 자, 5분 이따 시작할게요. 갑시다.
확통 다 맞을 수 있다. 가자. 가자. 저희 작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아, 자, 그리고 그 수능 수업 잠깐 공지하자면 8월 정도부터는 2주에 한 번씩이나 7월 말부터 정도나 아무튼 그때 2주에 한 번씩은 실전 모의고사 한번 연습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안 풀고 접근 애들 번호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닌가?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폭탄을 제거하는 게 좋으려나? 그래서 월요일에는 수원과 해설하고 수요일에는 수특과 해설하고 목요일에는 확통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아마 이제 수원 풀고 다른 뒤에 수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실무 풀고 있는 사람 없죠? 풀고 있어요? 어떤 거 풀고 있어요? 실무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는 사람 없죠? 네, 없죠. 아직은 다 줘야 됩니다. 자, 시면 다시 7, 8 예린 예은 예민 2로 아, 5 체크했고 쭉 똑같네. 아, 야, 줄었다. 2개 줄었다. 그 짧은 시간에 발전했다 우리는. 1번 가자. 자, 정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연수 K에 대해서 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표본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라는 멘트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말고 이제 그 신뢰 구간을 주고 A부터 B 사이라 해서 B 빼기 A로 주는 편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말은 잘 안 줍니다. 자, 그때 시그마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고 1.96으로 이용하랍니다. 95%는. 자, 그럼 일단은 정기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인데 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표준화 된다. 혜민아, 그 통계 추출 한번 그 봐야 된다. 개념 한 번만. 그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봐도 충분해. 그럼 그때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잡고 얘가 M, 자, 루트 때리고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때리고 분모로. 자,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참고로 혜민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인데 이 K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씩 만들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시그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11 마이너스 K래요. 자, 그러면 지금 시그마 값이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지. 그럼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2 넘기고 1.96도 넘기고 K 플러스 1도 넘기고. 자, 여기까지 되는 거 이해 가능할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최대 값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고 최대가 되는 K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것만 보면 돼요. 왜냐면 이게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블록의 형태를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 이 지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는 또 하나 보면은 뭐가 된 식이지? 인수분해가 된 식이니까 전개할 필요가 없어. 왜냐? 근이 바로 나오거든. 마이너스 1이랑 11이 근이고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여기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가운데가 5인 거 확인되죠? 근데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최대값 구하는 거였으면 5를 대입해야 되는 거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구하는 거니까 3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 알았어. 시은이 이렇게 풀었어요? 예린이도? 예은이도? 넌 전기에서 꼭지점 찾았지? 인수분해 됐을 땐 하지 마.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 된 식에서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거 언제 계산해? 그지? 아우, 이항 정리 좋아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너네한테 좀 신유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학년 150명, 2학년 150명, 3학년 200명인 학교가 있대요. 통계에서 이런 문제 맞닥뜨린 건 처음일 거예요. 원래 항상 전체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세분화가 돼 있죠, 지금. 근데 여기서 1, 2학년은 합쳐서 본대. 그러니까 1,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의 평균 이용 시간이니까 주어 나왔죠. 확률 변수 X죠. 그럼 X는 다시 대상이 1, 2학년의 이용 시간이 되는 거겠지. 그때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90이래. 그쵸? 자, 그리고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1, 2학년이랑 3학년이랑 다를 겁니다. 그럼 Y는 3학년에 대한 이용 시간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평균이 3시간, 표준 편차는 48분이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라고 했죠. 그럼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1, 2, 3학년 중에 3명을 고르겠다 했는데 정규분포로 현재 나온 거는 여긴 1, 2학년이 같이 묶여있는 한 번에 된 식으로 나와 있지. 그럼 이걸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 번 골랐어. 그럼 1학년을 고를 수도 있고 2학년을 고를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럼 그때는 어떤 정규분포? 얘를 쓰는 거지. 근데 내가 3학년을 뽑았으면 요 정규분포를 쓰는 거겠지. 3학년을 뽑았으면. 그쵸? 그러면 지금 정규분포가 몇 개지? 2개로 나눠졌잖아. 근데 우리는 먼저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정규분포가 2개니까 얘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얘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1, 2학년이 토탈 300명이고 3학년은 몇 명이지? 200명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가 하나만 있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를 정규분포가 2개로 나눠졌으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내가 먼저 한 명을 뽑았을 때 1, 2학년인지 3학년인지부터 나눠서 풀어야 돼. 결국 케이스는 2개인 거 아니야. 여기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게 뭐야? 휴대폰 이용 시간이 2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며. 그럼 케이스가 2개잖아. 1, 2학년 왜? 이거 구할 때 시간이니까 90분. 좋은 태클. 120분으로 봐야 되죠, 당연히. 그치? 좋아. 이거 단위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을 못했습니다. 그럼 120분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1, 2학년에서 120분 이해할 수도 있고 3학년에서 120분 이해할 수도 있잖아. 그치? 왜 줘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된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예요? 1, 2학년 중에서 120분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럼 뭐해? 바로 그냥 식 만들잖아. 뭐 px가 12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잖아. 그치? 근데 먼저 앞에 해줘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지금까지 너네가 항상 풀었던 거는 전체에 대한 정규분포가 딱 하나만 나왔었어 항상. 근데 지금 정규분포 두 개로 나눠졌지. 그럼 내가 이 정규분포를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둘 중 하나 얘를 골라야 되는 거지. 근데 전체 500명 중에서 얘네에 해당하는 건 몇 명이지? 300명이지. 그럼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1, 2학년 먼저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 확률이 앞에 곱해져야 된다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 3학년은 5분의 2 곱하기 p y가 120 이하일 때를 푸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답은 나와요. 오케이? 자, 이게 해설지 풀이에요. 해설지 꼭 보세요. 너네 확동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해설지 꼭 봐야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좀 얘기할게. 자, 여기서 풀면 되는 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풀면 되니까. 근데 쌤은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일단 보고 나도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이런 거는 나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쌤은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지 않았었어. 처음에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정규분포는 이러한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은 정규분포가 하나밖에 안 나왔었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아이디어 발상인데 이 정규분포랑 이 정규분포를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로 풀면 너무 빡세. 지금 여기 연산 자체가. 그러니까 너네는 아이디어 하나를 쌤이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뭐 예를 들어 1반, 2반 성적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표준 편차나 분산을 각각 표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뭐 1반의 평균은 몇 점, 분산은 몇 점. 2반 있고 2반의 평균은 몇 점, 분산은 몇 점. 이렇게 표로 나와요. 그거를 합치는 문제가 있었어요. 중3 때는. 1, 2반의 평균은 몇이야? 1, 2반의 분산은 몇이야? 같이 합쳐서 구하는 게 있었거든? 그걸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혹시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얘 말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x의 정규분포는 지금 5,90제곱이고 그러니까 식으로만 할 거야. 숫자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풀진 않을 거예요. y의 정규분포는 3,48의 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x 더하기 y 있죠. 얘네들을 합친 거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 일단 분산부터 구해야겠지.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일단 평균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나누죠. 명수로. 근데 자 지금 x랑 y랑의 평균을 구하려면 x의 이거 시간이지. 총 시간이랑 y의 총 시간을 더해야겠지. 그리고 몇으로 나눠야 돼? 500이지. 500명이잖아. 야, 500명이 이용한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야. 쌤 말은 지금 200명하고 300명 합쳐가지고. 그럼 평균 구할 때 어때? 500명에 대한 그 시간을 다 더한 다음에 50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봐봐. 여기 300명이지 얘는. 야 그럼 300명이 이용한 시간을 연산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니? 300명이 이용한 총식 평균 말고 연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한테 300 곱하면 돼. 얘한테 300을 곱하면 원래 이 계산이 뭐야? 300분의 애들 다 더한 거잖아. 근데 걷다 300 더하면 300 날라갈 거 아니야 분모가. 그럼 뭐겠어요? 다 더한 거잖아요. 시계 보지 마 씨. 아니 엄마 미안. 미안. 자 그러면 300에다가 5를 곱한 게 뭐예요? x의 총합이겠지. 그러면 이제 200명에 대한 거는 200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y의 총합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더하면 뭐야? 500명의 총합이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몇으로 나누면 돼? 5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게 500명에 대한 총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건 연산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얘기하면은 이게 5분의 21 여기까지 나옵니다. 연산은 까다롭진 않아서 그냥 바로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한 거냐면 우리가 정규분포 2개가 있었지. 그 정규분포를 하나로 합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정규분포 하나로 합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되죠. 왜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뭐야? 분산에다가 루트를 때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분산의 정의야. 혹시 기억나?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이래서 너는 개념 공부 다시 해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래서 막 분산 그때 막 증명 엄청 했잖아 내가. 그것만 다시 4번을 했어요 내가. 근데 너네가 안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아이씨 토라 졸라 아프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 분산의 정의야. 잘못 얘기했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결국 그 계산도 결국 뭐냐면 분자에 들어가는 건 편차 제곱의 총합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분산이 90의 제곱이잖아. 그럼 똑같아. 이게 뭐야? 300명에 대한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 아니야? 그럼 걷다가 여기다 300 곱하면 뭐 나오겠어? 300명에 대한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00명에 대한 편차 제곱의 총합은 뭐겠어? 48제곱 곱하기 200일 거 아니야? 그리고 평균 내면 뭐야? 500인 거잖아. 시간이랑 분모를 약간 시간이요? 아 씨발 3시간이었어? 아니지. 여기다 그냥 다시 60 곱하면 되지. 얘한테 60 곱하면 되죠. 아이씨 놀래라. 얘한테 60 곱하면 됩니다. 그럼 그럼 분 나와요 그러면. 얘는 분이죠 단위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뭘 씌우면 되는 거야?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식이. 이러면 뭐예요? 이게 몇 명에 대한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500명에 대한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너네가 이 방금 풀이를 이해했으면 요걸 받아가려고 해. 아이디어를. 쌤이 딱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고 아 이게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쌤 많이 됐나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겨냥해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더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풀면 안 돼요 지금 얘는. 이걸로 풀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꼭 시간 내서 한번 이거 만들어 보세요. 이해해 보시고 분산의 정의 똑바로 알고. 고마운 거 있어? 집에 가고 싶죠? 나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